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당 영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영상입니다.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는요. 복용 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면 이미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토나 다른 처치보다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하거나 합병증을 막기 위한 전문적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약제별 주요 약물 과다 복용 증상입니다. 치매 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의 경우 과량으로 투여되면 심한 구역질, 구토, 침이 과다하게 나옴, 땀 흘림, 느린 맥박, 저혈압, 호흡을 잘 못함, 쇠약, 경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계 근육이 이완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항정신병의약품의 경우 치매 대상자에서 많이 사용되며 종류가 많아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 증상은 의식소실이나 호흡근 마비, 간독성, 신장독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련도 유발할 수 있다. 항고혈압제와 전립선 비대증 약의 경우에는 심한 저혈압에 의한 실신, 낙상, 외상 등을 보일 수 있고 뇌경색이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당뇨제제의 경우 저혈당이 응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약물 과다 복용 예방 및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당뇨제제의 경우 식사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행동 증상 등으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물 과다로 인한 응급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먼저 기도를 확보 또는 유지시킨다.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약물 과량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약물의 양, 복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치매 대상자가 약물을 과량 복용한 후 구토의 유발은 응급치료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연락 후 의사의 지시가 있고 치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구토를 일으키거나 입을 통해 물, 음료수 등을 먹이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강한 산이나 독극물의 경우에는 구토가 더 위험할 수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흡인에 의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용한 물질을 모르거나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의료진의 처치를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지기능 개선제의 종류와 작용 기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인지기능 개선제. 치매의 인지 증상 개선을 목표로 투여하는 약물을 인지기능 치료제 또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한다.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지기능 개선제의 치료 효과는 병의 완치라기보다는 병의 악화를 지연하는 것이다. 대상자 또는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 중에는 치매의 완치가 어렵고 인지기능 개선제를 투약한다 하더라도 단지 병의 악화를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에 실망하여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치료약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치매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대상자의 가족 및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기능 개선제는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망상, 환각 등의 정신행동 증상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로는 인지기능 개선제가 치매 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이다. 대표적인 인지기능 개선제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다. 2.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작용 기전. 정상인의 경우 뇌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 기억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된다. 치매 대상자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치매로 인하여 저하된 아세틸콜린 농도를 증가시킨다.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대상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 종류, 도네페질, 상품명 아리셉트, 리바스티그민, 상품명 엑셀론, 갈란타민, 상품명 레미닐. 3. NMDA 수용체 기량제. 작용기 전. NMDA 수용체는 우리 뇌 신경세포에서 물질이 지나다니는 작은 통로이고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학습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자극될 경우 뇌신경세포 안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와 세포를 파괴한다. NMDA 수용체 기량제는 이러한 NMDA 수용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NMDA 수용체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생길 수 있는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뇌의 학습 및 기억 능력을 증진하고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NMDA 수용체 기량제의 종류. 메만틴, 상품명 에빅사. 기타. 앞에서 언급한 약제 외에 항산화제, 은행잎 추출제, 신경보호제, 칼슘 차단제, 여성호르몬, 스타틴 제제 등이 있다. 효과. 이들 약제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에 비해 그 효과가 분명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뇌영양제, 뇌혈류계 선제들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라고 투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인지기능 개선제의 효과를 볼까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약제를 투여하면 초반에는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 활동에 호전을 보이다가 1년을 전후로 그 효과가 적어지면서 치매의 진행 과정을 따르게 된다.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나 경과를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출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병의 초기와 중기에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망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지기능 개선제의 변경. 한 가지 인지기능 개선제를 투여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지기능 점수가 처음보다 나빠지면 다른 약제로 교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약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 약제에 처음부터 반응이 없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반응이 없어지거나 약제의 부작용을 대상자가 견디지 못할 때. 인지기능 개선제의 사용 기간. 인지기능 개선제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간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한 대상자들이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복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치매의 유형에 따른 적응증은요. 현재까지 인지기능 치료제는 알츠하이머병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다른 아형의 치매에 적용할 때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성 치매에도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치료제로 알려진 약제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가 인지기능 치료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전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인지기능 치료제로 개발되거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다. 치매의 단계에 따른 적응증. 현재 인지기능 개선제들 중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계통의 약물들은 초기 및 중기에 주로 사용된다. 메만틴은 중등도 및 중증의 치매에 주로 사용된다. 단,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중 도네페질은 말기에도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 9월부터 중등도 치매에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메만틴 병용 처방을 허가하고 있다. 인지기능 개선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볼까요? 1. 도네페질, 아리셉트. 적응증, 경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용법, 111회 취침 전 복용한다. 용량, 초기 용량은 5mg이며 4에서 6주간 투여 후 10mg으로 증량하여 유지하거나 중등도 및 중증의 경우 23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부작용, 오심,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흔하지만 대개 일시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리바스티그민, 엑셀론.
적응증, 경도에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용법, 112회 복용한다. 패치는 하루 한 번 부착한다. 용량, 초기 용량은 1일 3mg이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최대 권장 용량인 1일 12mg으로 증량시키도록 한다. 패치는 1일 1회 패치 5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후 패치 10으로 늘리며 계속하여 패치 15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부작용,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약의 용량을 천천히 늘리거나 감량 후 다시 증량하면 부작용 발생이 줄어든다. 패치의 경우 오심 구토는 캡슐 제형보다는 적으나 피부 발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패치 부착 시 주의사항. 새로운 패치를 부착하기 전에 이전에 부착된 패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부착된 패치는 24시간 후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1회에 1매의 패치만 부착한다. 패치를 홍반, 자극 또는 열상이 있는 피부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자극을 피하기 위해 매일 다른 부위에 붙이는 것이 권장된다. 한번 부착된 부분에는 14일 동안 다시 부착하지 않는다. 패치를 붙일 때에는 가장자리가 잘 붙도록 손바닥으로 적어도 30초간 눌러준다. 패치가 떨어진 경우 하루 중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패치를 붙인 후 다음날 평소와 같은 시간에 교체해야 한다. 패치는 잘라 사용하지 않는다. 사메만틴, 에빅사. 적응증,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용법, 1일 2회 복용한다. 용량, 초기 용량은 5mg이며 조금씩 늘려 1일 2회 일정씩 복용하도록 한다. 부작용, 초조 공격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환각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용량 조절로 완화될 수 있다. 5. 인지기능 개선제 부작용 의심 시 주의사항. 부작용이 의심되면 부작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복용하는 약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시기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작용을 심하게 하는 요인과 완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며 혹시 다른 약물로 인한 증상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지기능 개선제를 처음 복용하거나 증량한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처방받은 전문가와 상의한다.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은 약물을 중단하고 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증상이 호전된 후 치료를 위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가족의 적응 단계별 필요한 도움사항입니다. 1. 1단계, 치매 관련 증세와 진단 치매 진단을 받는 시기. 가족들이 대상자의 치매를 점차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처음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가족이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인지기능 저하 및 기타 치매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실망하고 슬퍼하게 된다. 이때 가족의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가족이 현실을 수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치매 진단을 치명적인 선고가 아닌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질병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한다.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과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한다. 가족 간에도 치매 진단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2. 2단계.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치매 진행 시기. 치매 대상자의 배회나 식사 거부 등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 가족의 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족이 한계를 느끼게 된다. 역할과 관련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은 왜 내가 돌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다. 이때 대상자와 가족 사이, 그리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외부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등을 소개해 주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 실금, 일상생활 장애 등이 나타나는 시기.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가족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인 실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가족들은 좌절감과 더불어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실금 처리나 일상생활 활동을 돕는 방법 등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과 더불어 방문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및 휴식 서비스 등 공식적 외부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와 돌봄 방법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낼 수 있도록 가족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를 받은 가족들은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치매 대상자를 돌볼 수 있게 된다. 4. 4단계 섭식곤란,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 이 단계까지 가정에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아온 가족들은 자신의 역할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며 섭식과 배설에 대한 문제 역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 공식적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가족 본인을 위한 시간이 초기보다 늘 수도 있다.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가족에게는 입소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하며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5. 5단계 사별 준비 및 애도. 치매 말기의 단계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도 가족은 사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지 및 사별 후 자조 집단에 참여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골절 대상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근육 등을 손상시키거나 피부를 뚫어 개방성 골절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다친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준다. 부목을 댈 경우에는 골절 부위의 상하 관절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길이와 넉넉한 넓이의 것으로 사용하고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얼음을 대주거나 찬 물찜질을 시행할 수 있다. 출혈이 있을 경우 다친 곳을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 출혈을 줄여준다.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더 이상의 외상과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한다. 남해시지 전달법. 의사소통 시 옳지 않은 정보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방어적인 태도가 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 메시지 전달법을 통해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상대와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비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였다 할지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상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지적을 받게 되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와 처음 쌓았던 신뢰와 상관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남의 시지를 쓰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이다. 남의 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없기 때문에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행동의 과정에서 행동의 결과되었고 나는 감정을 느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연하곤란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매 대상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삼켜야 하는지 잊어버려서 음식을 계속 입에 물고 있거나 내뱉어버릴 수 있다. 또한 연하곤란증이 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식 위험이 없는 크기와 질감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입천장에 달라붙는 음식,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및 묽은 액체 음식은 피해야 한다. 대신 걸쭉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하보조식은 삼키는 기능 정도에 따라 가장 곱게 갈은 음식 1단계, 다진 음식 2단계, 다지지 않은 연식 3단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연하곤란이 심할수록 액상식품은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크므로 피한다.
연하곤란이 심한 치매 대상자에게 약을 먹일 때는 가루 형태로 갈거나 잘게 부셔서 갈은 과일, 죽, 요플레 등에 섞어서 준다. 치매 말기에는 자발적인 경구 섭취를 통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경장 영양 혹은 정맥 영양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